361페이지로 갑니다. 3자리에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를 합니다. 이걸 공부를 하는 배경을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투자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요. 자, 현재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1년 후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10%라고 할게요. 자, 칠판에 보고 계신 현재 1억과 1년 후의 1억은 액면상 크기는 같죠? 정말 같은 것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현재 1억 원이 있으면 이자율 10%라고 그랬으니까 정기 예금에 가입하면 현재 1억 원의 1년 후의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10% 이자가 1,000만 원. 그럼 1억 얼마 돼? 1억 1,000만 원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1년 후에 1억 원에 현재의 가치는 1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면상 같을 뿐이고 시간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가치 개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율, 레이트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자율은 단위가 있고 복리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단위는 뭡니까? 원금에 딸랑 이자만 붙는 거다. 재투자 아닙니다. 그럼 복리 개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듣는 거 아닙니까?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발생하면 이자가 또 새끼를 친답니다. 즉 투자 수익이 재투자 된다라는 게 복리 개념이죠. 별걸 다 물어요. 작년에 또 이게 나왔어요. 시험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자율은 단위가 아니고 뭐다? 복리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요. 현재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레이트 이자율은 10%. 앞으로 N이라고 쓰면 N은 기간 연수입니다. 기간, 만기가 2년인 정기 예금에 가입한다고 해봅시다. 예금이 뭔지는 알죠? 목돈을 이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식화해서 볼게요. 현재 얼마라 그랬어요? 100만 원. 그럼 이자율이 10%니까 1년 차 발생한 이자는 얼마다? 10만 원이다. 자, 이자가 1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복리라고 했으니까 1년 말 2년 초에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죠. 원금이 1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110만 원에 10% 이자가 얼마입니까? 11만 원이다. 그럼 2년 말에 121만 원이 된 거죠. 원금 100에다가 이자 2개 합한 게 120이다. 이걸 단위로 하시면 그냥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럼 1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왜 정리를 했냐면 수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1년 차 현금을 한번 표기해 볼게요. 원금 100만 원이고 곱하기 1 해도 관계없죠. 여기 100이니까 원금입니다. 그럼 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나갑니다. 100만 원 곱하기 0.1. 0.1 어디서 나왔어요? 레이트 1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창 시절에 수분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을 건데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같은 100으로 묶겠습니다. 같은 100으로. 10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여기 보시면 1이 보이죠? 플러스가 있지요. 이 플러스가 있잖아요. 0.1이 있지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서 1 플러스 0.1을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1이니까 1년 말에 얼마다? 11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2년 차 갑니다. 그럼 2년 차의 원금은 얼마다? 110만 원이다. 그럼 110만 원 곱하기 1. 요건 뭔데요? 원금. 그럼 110만 원의 이자율 0.1.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또 110 같은 걸로 묶을게요. 자, 11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또 여기 1이 보이고 플러스가 보이고 0.1이 보이죠. 그대로 가져가서요. 1 플러스 0.1 하면 110 곱하기 1.1이니까 121이 되죠. 표정은 밖에 요걸 시험에 지금 묻는 건 아니고요. 수식을 도출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110과 앞에 이 두 가지는 이퀄이죠. 이퀄을 같으니까요. 110을 요것으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로는 치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편하게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자,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있잖아요. 여기 1 플러스 0.1이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0.1을 몇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2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식을 정리하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2승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1을 2번 곱하니까 1.21이죠. 그럼 2년 말에 얼마 된다? 121만 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100만 원은 현재의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현재 금액이니까 앞으로 현재의 가치 프레젠트 밸류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다고 힘보지 말고 현재라는 얘기입니다. 121은 2년 후의 금액이죠. 퓨처 밸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퀄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뭐였던가요? 레이트 이자 R이고요. 2는 뭐든가요? 기간 N승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 플러스 R의 N승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지금 과정을 보신 거고요. N은 뭐라고 쓰고 기간 R은 이자율입니다. 이 1 플러스 R의 N승을 잠시 후에 내가 계수라고 읽습니다. 그럼 계수는 계산하는 수식이란 얘기고요. 왜 내가라고 쓰는 거 아니면 미래의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미래의 가치, 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내자 써서 미래의 가치인데 학창시절에 두음법칙이라고 홍보한 적이 있죠.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자, 미래의 가치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계수다. 집중하세요. 자, 보고 계신 수식은 미래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죠.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라고 물으면 이것을 구하라고 하면 양변의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그러니까요.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찬가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해주면 또 학창시절에 약분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약분돼서 정리가 되었죠. 수식이. 그럼 남아있는 게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럼 수식 정리할게요. 그럼 현재의 가치는 equal future value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고 읽지 않습니다. 할인한다라고 읽습니다. 오늘 2교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할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위의 수식은 요건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죠. 요건 뭐고요? 현재 가치.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이 R은 흔히 수익률, 할증률이라고 읽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R은 할인율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100만 원을 뭐라고 읽고 현재의 가치, 121은 미래의 가치. 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같게 하는 R을 뭐라고 읽고 이건 수익률, 할증률. 그럼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같게 하고 있죠. 그 R은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다.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후에 121만 원 1 플러스 10% 0.1에 2승 하면 이 분모값 1.1이죠. 그럼 현재 가치 얼마 된다? 1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다시 현가와 내가 다시 줄여서 현재가 줄여서 현가라고 쓰고요. 미래가 줄여서 뭐라고 쓴다? 내가다. 현가와 내가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요건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율을 한다. 용어 중에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R은 수익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 확인할게요. 361페이지는 공부를 왜 합니까? 배경을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같은 복리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작년에 물어봤어요. 원금이 이자가 발생하고 또 재투자된다. 그래서 수식을 만드는 과정을 쭉 풀어놓은 거니까 거기는 편하게 한번 보시되 2번에 파란 글씨가 있죠. 맨 밑에 있나요? 예, 거기 갈 겁니다. 여기서 100만 원을 2년 후에 121만 원이 되게 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뭐라고 읽는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내가가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가치의 줄임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또 만나게 되고요. 괄호 2번 박스 보고 읽어야 됩니다. 100만 원을 뭐라고 읽으시고요? 현재의 가치 2년 후에 121만 원은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121로 만들어주는 R을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수익률. 거꾸로 그러면 121만 원에 100으로 만들어준 R은 할인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수식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에 수식 있죠? 앞으로 그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읽는 방법은 현재의 가치와 왼쪽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분모의 R을 뭐라고 읽고 할인율이라고 읽고, 오른쪽 수식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같게 만드는 그건 뭐라고 읽고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R이 아니라 그랬어요. 왼쪽에 분모의 R은 뭐다? 할인율이고 오른쪽에 R은 뭐라고 한다? 수익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현재 가치 줄여서 뭐라고 쓰고 현가,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라고 하면 용어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펠링은 안 물어볼 거니까 용어는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타이틀에 줄여서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구하는 이제 자본 환원 계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본 환원 계수는 말 그대로 시간 가치를 구하는 계수, 계산하는 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 책 일단 2장 넘겨보세요. 2장을 넘기시면 367페이지 하단부에 가시면 핵심 다지기라고 해서 자본환경 정리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6가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6가지 수식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적용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걸 또 물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할 내용은 그 수식 간에는 반대 관계를 역수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를 뭐라고 한다? 역수관계를 정리할 거고,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공식 활용해서 계산 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출제자가 마음이 이쁘면 1번 유형처럼 작년에처럼 나올 건데 저기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년도 문제가 다음 연도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변형이 된다. 그럼 올해 거의 90% 이상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현재의 가치를 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가계수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의 가치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계수라고 합니다. 자, 책에 보고 계신 것처럼 현가계수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되어 있죠. 한 칸 내려오시면 뭐가 보이고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저당 상수라는 게 있답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라는 얘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면 내가에도 여기 일시불 있죠? 연금 있죠? 똑같이 가져가면 돼요. 자, 내가 일시불에 뭐가 있고 내가계수가 있고, 내가가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치. 두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 감채기금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레이트 이자율은 10%, N 기간은 5년이라고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한 장을 더 넘기세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상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가 복리이자표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이제 종축에 보시면 연수에 20년 연수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자율 10%일 때 복리이자표인데 상단부 올라가세요. 맨 위에 올라가시면 내가계수가 나와 있죠. 별다른 말 없이 내가계수라고 하면 그게 일시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쓸게요. 첫 번째는 뭐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박스에. 두 번째는 연금의 내가, 세 번째는 감채기금계수. 세 개 묶으세요. 묶어서 뭐라고 쓰시고 미래의 가치 계수,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네 번째 그냥 현가라고 돼 있죠. 그렇게 나오면 어떤 말이 빠져 있다? 일시불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 세 개 묶어서 뭐라고 읽고요? 현가계수다. 그 표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간 5년짜리 가면 파란색 돼 있죠. 그렇습니까? 파란색 아니에요? 오늘 그거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읽는 방법. 5년짜리 일시불의 내가는 1.610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연금의 내가는 6. 어떻게 읽어요? 1051. 그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책은 다시 원위치 오세요. 363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책을 체크해 드릴 거니까. 자, 일시불의 내가부터 가면 일단 용어부터 구분할 건데요. 자, 여기 일시불이란 말이 있네요. 수강료 일시불로 해주세요 한 적 있죠? 없나요? 예, 무슨 명익입니까? 나눠서 내겠단 말이에요? 한 번이에요. 일시불이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의 의미가 나오죠. 정확하게 요정입니다. 연금의 의미는 매년 일정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연금의 의미가 무엇이다? 매년 일정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부터 정리합니다. 일시불이 한 번이라 했고요. 기간을 제가 5년 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1,000만 원이 뗍니다. 우리 R은 단위 복리, 당일 복리, 그럼 연간 10%로 1,000만 원이 계속 5년 동안 운용이 되면 5년 후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정기예금은 가입해 본 적 있죠? 예금 목돈 한 번 들어가죠? 가입해 본 적이 없는가 보네요. 예금은 중간에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한 번 예금 넣어놓고요. 5년 후에 만기 금액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정리하면 정기예금의 만기 금액 구할 때 뭘 쓰더라? 일시불의 내가를 쓰더라. 그럼 시험에 뭐라고 물으냐? 현재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럼 해마다 몇 프로씩? 10%씩 복리로 계속 토지 가격이 오르면 5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뭘 활용한다? 일시불의 내가 활용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요거 하겠단 말이에요. 일시불의 내가를 곱하겠단 말입니다. 금방 보고 왔어요. 여기 1 플러스 R의 n승을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써봅시다. 1 플러스 10% 0.1이죠. 기간 몇 년? 5년 5승 하면 5년 후에 금액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1.1을 5번을 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5번을 곱하실 이유는 절대 없고요. 시험장 계산 문제가 물어보더라도 1 플러스 0.1의 2승 금방 해봤거든요. 얼마 얘기해요? 1.21. 3승 하면 1.331.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4승이 넘어가면 그 값을 줘요. 값이 얼마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복리좌표 보고 오신 거죠. 그 표로 주는 거니까 3승까지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값을 준다라는 거니까 종 전에 이 값 보고 왔지요. 이 책 확인할게요. 그 넘기지 말고 363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있어요. 박스 예제 보시게 되면 1 플러스 0.1의 5승값이 나와 있죠. 얼마? 1.6105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5승값이 1.6105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하면 5년 후의 금액은 약 1,61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봐야 됩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금액 이렇게 묻지 않고, 그거 우리 부동산 관계 없는 얘기니까 현재 토지 가격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해마다 10%씩 복리로 상승하면 5년 후에 토지 가격은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내가로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차후에 할 거니까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개념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연금의 의미가 뭐다 그랬죠? 매년 일정액식 정확하게 해요. 자, 기간도 5년입니다. 이제 매년 1,000만 원씩입니다.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계속 적립합니다. 역시 복리로 5년 동안 운용되면 5년 후의 가치를 물어봤을 때는 연금의 무슨 가치? 미래의 가치. 자, 정기 적금은 넣어본 적 있죠? 적금은 매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죠. 이걸 연 단위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이 일정액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1,000만 원씩을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무슨 가치? 내가. 이 그림이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자, 1,000만 원의 5년 후의 가치는 뭐라고 읽고 일시불의 내가고 여기는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5년의 가치 묻는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곱해야 되죠. 최고 확인하면 수식이 있어요. 회색 박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수식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R분의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돼 있죠. 이 수식을 연금의 내가라고 한답니다.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거 0.1 기간 5승 제가 5승 넘어가면 값 준다 그랬죠. 이 값 예제 보세요. 예제 안에 있습니다. 그 값이 맨 밑에 값이 얼마 돼 있어요? 6.105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6.105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뭐 하면 연금의 내가 계수하면 5년 후에 약 6,100 얼마 5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불입한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아니에요. 5천만 원. 해마다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럼 나머지 1,105만 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리 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뭐 한다면 적립한다면 5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 연금의 무슨 가치? 내가 계수로 구하더라. 연금이란 말을 제가 자꾸 묻잖아요. 연금의 의미가 뭐다? 매년 일정액씩 1,0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죠.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제 감채기금 갑니다. 기간도 5년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자, 이 기금이란 말이 보입니다. 그럼 기금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펀드 운용사가 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수익을 줘야 되죠. 그럼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기금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칠판 보고요. 자, 지금부터 5년 뒤에 6,105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기간 몇 년? 이자를 몇 프로? 10%. 그럼 매년 얼마씩을 적립하면 됩니까? 답은 칠판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얻는 금액이 6,105만 원이죠. 그럼 거꾸로 5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적립할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이 반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와 감채기금이 역수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행 가셔서요. 앞으로 제가 10년 뒤에 1억 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의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매달 얼마씩 적립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행 직원이 표를 줘요. 이렇게 적립하시면 1억이 됩니다. 합니다. 흔히 목돈 만들기 저축 개념이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기금의 의미가 제가 뭐다 그랬죠? 적립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5년 뒤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6,105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감채 기금 개수.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1,0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얻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 5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적립할 건 감채기금. 그러면 수식의 분모 분자도 바뀌어 역수랄 있죠. 6,105만 원 곱하기 바꿔 써볼게요. R 위로 올려보내고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이 수식을 감채기금 계수를 한답니다. 일단 신경 끄고 0.1 기간 5승 이 값 준다 그랬죠. 한 장 넘겨보세요. 364페이지 그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제 안에 얼마 돼 있나요? 0.163797 돼 있죠. 전체 값이 0.163797입니다. 자, 그러면 6,105만 원 곱하기 0.163797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000만 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기치나 안 치나 확인합시다. 계산기 끄집어넣으세요. 계산기 제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눌러보세요. 6,105만 원 곱하기 0.163797
1000만 원은 딱 안 떨어지죠. 소수점이니까 안 떨어집니다. 999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눌러보셔야 공부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채기금과 연금의 대가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걸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고 개념 정리를 하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자, 연금의 대가는 읽으세요. 연금이 무슨 말이다? 일정일씩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대가. 5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적립할 건 감채기금. 시험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적립할 금액은 뭘로 구한다? 감채기금 개수로 구한다. 자, 세 개 공부했습니다. 내과 세 개 공부하시면서 제 입에서 할인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왜 안 나온 겁니까? 미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가 등장한다? 할인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요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책 확인합니다. 363페이지 가서요. 메뉴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일시불의 미래의 가치 계수 생각하셔야 돼. 자, 개념으로 가면 1원이 돼 있죠. 1원은 현재의 금액입니다. 1원을 R로 뭐 했을 때? 예금 동그라미 치고. 그 적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한 번이니까. 예금 했을 때 N년 후에 동그라미. 예금 했을 때 즉 5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 무엇으로? 일시불의 내가 개수로. 동그라미 왜 치신 겁니까? 네가 치라고 했더만. 그 동그라미 치신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금액 물어봤죠.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확인합니다. 니은 가서 현재 토지 가격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이 매년 10%씩 상승. 그 동그라미 치세요. 매년 10%씩 상승. 그럼 매년 10%씩 상승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아셔야 되죠. 그게 복리예요. 그게 지금 읽으신 게 뭐다? 복리다. 10%씩 상승, 복리로 상승한다면 5년 후에 가격을 물어봤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림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현재 얼마인데? 1000만 원 토지 가격인데 복리로 계속 5년 동안 가격이 오르면 5년 후에 가격은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내가 개수로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의미는 매년 일정액이라 그랬죠. 출발하자마자 나오네. 매년 1원씩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1원씩. 이자율 R로 계속해서 뭐 했을 때? 적립 동그라미 치고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동그라미 치고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매년 1원씩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은 뭘로 구한다? 연금의 내가로 구한다. 적금의 만기금에 구한다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려가서요. 적용 가겠습니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스 안에 매년 1000만 원씩 동그라미 치고 이 1000만 원씩이 뭐다 지금 의미가? 연금이다. 1000만 원씩 5년 동안 뭐 한다면? 적립, 불입한다면 5년 후에 금액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림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뭐 했을 경우에? 적립할 때. 그럼 5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로 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감채기금. 자, 기금에 동그라미 치고요. 기금의 의미가 제가 뭐다 그랬죠? 적립이라 그래서요. 자, 일정 기간 후에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끊고 이제 파란색을 쓰면 줄짝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 불입할 금액은 감채 기금 개수로 구하더라. 그래서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이 반대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6,105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얼마씩 적립하냐고 물어봤죠. 그림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5년 뒤로 가셔야 됩니다. 5년 후에 얼마를? 6,105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와야 되죠. 앞으로 와서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감채기금 개수로 구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읽으시는데요. 3월 달쯤 제가 시켜볼 거예요. 시켜서 사모님 이거 그림 보고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못 읽으시면 사모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림을 읽어내시면 공부 양이 할 게 없어요. 이것이 암기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좀 읽어두는 게 중요하다 당부드립니다. 현가로 갑니다.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물을게요. 현재 금액 얼마? 1,000만 원. 5년 후의 가치 1,610만 원. 다시 5년 후에 1,610만 원 현재 가치 얼마? 1,000만 원. 다 해버렸습니다. 그게 일시불의 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요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니까 반대가 됐지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는 역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수식이 분모 분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써볼게요. 1 플러스 R의 n승을 이렇게 1분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일시불의 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분모 분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역수면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 수식을 일시불의 현가 계수. 아까 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요 R은 뭐라고 읽으시고 정신 잡아야 됩니다. 요 R은 뭐라고 읽고 수익률. 요 R은 뭐라고 읽고 정신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 R은 수익률이에요. 여긴 뭐라고 쓰고 할인율. 바꿔 쓰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n승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나눠줘라. 할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여기 n승 개념이 할증 개념이고 마이너스 n승이 붙으면 뭐다? 할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5년 말에 부동산 판다고 했지요. 앞 시간에. 그럼 매각대금은 5년 후의 가치죠. 이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다. 즉 5년 후에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도 무엇으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해볼게요. 5년 후에 1,610만 원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1 플러스 10% 0.1에 5년 후 5승분의 1. 이게 일시불 현가 아닙니까? 이 값 준다 그랬죠. 책 확인합시다. 그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에 있어요. 메뉴에 0.62091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줘요. 그러니까 자 0.620921이다. 그러면 1,610만 원 곱하기 요거 하면 현재 가치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1,0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기 출발합니다. 눌러봅니다. 1,610만 원 곱하기 0.620921 이게 나와야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요. 이 1,000만 원 딱 안 떨어져요. 또 어떻게 돼요? 999 돼 있죠. 그래야 믿음이 가는 겁니다. 공부를 완성하는 거니까. 그래야 역수관계라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괜히 눌러본 게 아니죠. 자, 잊지 말고요. 매각대금은 5년 후의 가치죠. 이것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 그러면 3년 후에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구할 때는 이것을 3승분의 1 하면 되죠. 3년 후인 거니까 5년이니까 5승분의 1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배경을 알면 이게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5년 후에 부동산 판단했잖아요. 그 매각대금은 미래가치죠.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구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일시불의 현가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역수는 감채, 기금. 이 사실을 초등학교 3학년이 알고 있다고 하면 대충 찍더라도 나머지 두 개 줘야지.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금 의미는 또 뭐다? 일정일식. 현가는 뭐고요? 현재 가치. 자꾸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기간 5년. 자, 매년 1,0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이 있다고 합시다. 연금은 매달, 매년 일정액씩 받죠.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연금은 매년 이게 용어적인 하신 거 아니에요. 일정액씩 받죠.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가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누어서 받으면 얼마 받아요? 나눠서 받으면 다시 나눠서 받으면 합이 얼마? 5,000만 원. 5번 아니에요.
또 이상해요. 하지 말고. 예. 1,000만 원씩 5년 아니에요. 5천만 원이죠. 그럼 이걸 지금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당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할인해서 환원해서 받으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겨서 받으면 5천만 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을게요. 제가 연금의 현가 매년 일정액씩 받게 될 연금이죠.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뭐한 환원한 액수로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다. 그럼 왜 하냐? 해마다 임대료 수입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연금의 현가. 이 작년 문제예요. 매년 50만 원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연금의 현가다. 그림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N년 후의 금액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읽으세요. 매년 받게 될 연금이죠. 한꺼번에 환원한 건 뭐다? 연금의 현가다. 공부하는 배경이 있지 말고 해마다 임대료 수입이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00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 해야 되죠. 책 보시면 수식 있어요. 연금의 현가 한 장 넘겨보세요. 안 넘겨도 되네. 안 넘겨도 되네. 거기 있네요. 거기 있습니다. 자, R분의 돼 있죠?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돼 있죠. 이 수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금의 현가다. 일단 무시하고 0.1 기간 5승 이 값 준다 그랬죠? 확인해 보세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790787 계산기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지 뭐.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했더니 현재 가치 얼마? 3,790만 원.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를 만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1,000만 원씩 받게 될 받았으면 얼마인데? 5천만 원이죠. 땡겨 받으면 얼마? 3,790. 다시 못 씁니다. 그러면 자, 현재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얼마 투자했다고요?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1,000만 원씩의 투자금을 회수했다면 본전이다. 본전이다. 1,000부당 만부당. 요거 현재 가치가 얼마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요. 5년 뒤에 주식의 평가액이 그대로 1억 원이라고 하면 본전이에요? 손해봤어요. 뭐만큼? 이자율만큼. 다시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씩 회수했으면 본전이에요? 요거 현재가 다시 5천만 원 투자했어요. 이 받은 1,0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요것밖에 안 되죠. 그럼 손해지 손해. 투자한다 안 한다.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현재 투자 금액이 3,790이래요. 투자 금액이 얼마래요? 3,790. 그럼 해마다 1,000만 원씩 회수했으면 본전은 되는 거죠. 요놈의 현재 가치가 얼마? 3,790. 그러니까 이게 똔똔이가 돼야 적어도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씩 회수했으면 본전은 아니죠. 이놈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요? 그럼 투자 금액보다 유입의 수익이 현재 다 작죠.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그럼 이 수익의 현재 가치가 투자 금액과 똔똔이는 쌤은 돼야 이퀄은 돼야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얘가 활용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읽을게요. 매년 1,0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이죠. 연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환원한 것은 뭘로 구한다? 연금의 현가라고 한다. 책 확인하고 합시다. 부담되니까. 동그라미 1번 일시불의 현가. 왼쪽 페이지입니다. 기억 개념 할인율이 아래때 돼 있죠. 할인율 동그라미 치고. 그럼 할인율이란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이미 내 가는 아니네. 뭔데요? 현가라는 얘기면 R일 때. 자, N년 후에 이루어는 미래 금액이죠. 5년 후의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고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가죠. 이게 제일 쉬운 게 결혼 아니에요. 현재 얼마냐고 묻잖아요. 현재. 다시 그러니까 자 할인율 이게 할인율이라 했잖아. 현가가 N년 후의 금액이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자, 그래서 다음 줄에
투자 기간 말에 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나 일정 기간 후에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쓰더라? 일시불의 현가.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니은의 적용 박스 보겠습니다. 5년 후에 토지 가격이 얼마라고요? 그게 5년 후의 가치죠. 근데 뭐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불 현가를 써먹어야 되죠. 그림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5년 후에 1610만 원은 현재 얼마가 되겠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5년 말에 부동산 판단했지요. 그 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구한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별표 갈게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의미는 뭐라고 했던가요? 일정의 액식. 딱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매년 이론식이 보이죠. 동그라미 치고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이라는 말도 보입니다. 연금 동그라미 치고 연금을 여기서 일시불의 의미는 한꺼번에란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한꺼번에 뭐한 환원 동그라미 치고 세 가지 키워드 매년 1원씩 받게 될 무엇을 연금을 일시불로 뭐한 환원한 금액을 연금의 현가다. 자, 다음 줄에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연금의 현가다. 거기서 임대료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연금의 현가. 그냥 3년 후에 임대료 수입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일시불의 현가. 여기는 1,000만 원씩 동일한 임대료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로 구하더라. 넘기겠습니다. 이제. 자, 그림 읽을 수 있어요? 그림 읽어봅시다. 맨 밑에 그림. 넘기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받게 될 뭘?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그러니까 현재 가치 얼마예요? 3,79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저당 상수가 있죠. 오른쪽 페이지 가서 367페이지 갑니다. 칠판 볼게요. 자, 이제 전화도 정합니다. 마지막에 역시 기간 5년. 둘이 역수관계라 그랬죠. 이건 다 다음 주에 또 활용하게 될 건데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부터 구분. 원금 이자의 합계가 뭐하다? 균등하다. 그럼 이 방식에 따른 매기의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자, 물을게요. 현재 융자 받는 금액이 3,790만 원입니다. 대출 받은 금액이에요. 집중하고요. 이자를 몇 프로? 10%. 기간 몇 년? 5년. 그럼 해마다 얼마씩을 여러분이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겁니까? 답은 칠판에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자, 다시 1,000만 원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 현재가 얼마? 3,790. 그러면 3,790을 융자를 받고 해마다 얼마씩을 상환하면 1,000만 원씩 상환하면 원금 이자를 모두 갚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융자 받은 금액이죠. 그럼 여러분이 갚은 금액은 얼마? 5,000만 원. 그러면 1,210만 원이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자란 얘기입니다. 다시 거꾸로 대출기관이 3,790을 대출했다면 해마다 얼마씩을 받아내야만 1,000만 원씩 받아내야만 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융자를 얼마 했어요? 3,790 했죠. 그럼 여러분이 금융기관이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마다 얼마씩 받으면 1,000만 원씩의 원금 이자를 받으면 원금 3,790과 나머지 1,210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역수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융자를 받고 매기 갚을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790만 원 곱하기 저당 상수. 분모 분자가 바뀐다 그랬죠? 바꿔 써볼게요. R 올려 보내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이게 저당 상수입니다. 자, 무시하고 0.1
0.1 마이너스 5승. 이 값 준다 그랬죠. 박스 안에 보세요. 얼마 나와 있는가. 0.26379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3,790만 원 곱하기 0.263797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000만 원 나와야 돼. 계산기 출발. 3,790만 원 곱하기 0.263797. 1,000만 원 딱 안 떨어지죠? 또 999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눌러봐야 믿음이 가고 여러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역수관계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융자로 받고 매기 갚은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저당 상수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12년 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매기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구해요? 저당 상수. 그러면 이게 역수라 그랬으니까 융자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에서 구할 수도 있다. 다시 역수라는 말이 분모 분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기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거나 저당 상수하거나 융자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 계수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묻는 건 이걸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닌 거죠. 이 봅시다. 자, 이렇게 물어본 지문이 있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에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현가라고 줘버리잖아요. 여기 내가라고 줘버리죠. 그럼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당 상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 감채 기금,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다.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죠. 일시불의 역수는 좌우단간이 뭐다? 일시불이다. 감채 기금의 역수는 연금의 내가, 저당 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다. 그러니까 1번 항목만 개념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공부량 안 많아. 괜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그 개념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가면 제가 공식을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외우라는 말씀 안 드리냐면 지금 외워서 뭐 할 건데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시험 언제 봐요? 10월 달에 봅니다. 10월 달에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외워서 힘 빼지 말고 때가 되면 제가 외우세요 말씀드려요. 문제는 공부가 순서가 있는 겁니다. 개념, 용어, 원리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베껴두고 공식만 막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도 어디 써먹을지 모르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하시는 당부드립니다. 책 확인합니다. 저당 상수. 일정 금액을 무슨 방법으로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받고 매기간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뭐라고 한다? 원리금. 아까 이거 용어 보고 왔어요. 동의어로 뭐라고 쓰고 부채, 서비스 혹은 저당, 지불액을 구할 때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한다. 다음 줄에 그래서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역수 관계이다. 예제 확인합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3,790을 대출받았죠.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따라 5년, 자 매년 얼마씩을 상환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뭘 활용한다?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그림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3,790을 융자를 받고 해마다 갚을 물음표가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그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한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씩. 그럼 원금 3,790과 나머지 1,210이 뭐다? 이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차후에 다음 주가 이제 서울세고 만나 다음 주네요. 다음 주가 또 나와요. 또 나올 거니까 잊지 말고요. 원리금 균등에 따른 매기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표 내려가서 자 정리하세요. 이렇게 일시불의 역수는 뭐다? 일시불이다. 화살표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표 있죠? 표에다가 이렇게 역수 관계고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 관계, 감채 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가 역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애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할인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가면 다음 시간이 아주 머리가 아파집니다.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의 2교시의 핵심이 뭐냐면 할인의 의미. 할인이 무슨 말이다? 깎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뭘 물어보고 있다고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할인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등록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럼 등록하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은행 창구에서요. 채권 매입하라 그래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채 매입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매입하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발행해서 재원조달로 활용하는 건데 그럼 매입하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창구 직원이 할인 판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해주세요 하고 온 적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를 주는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 지방채는 중간 이자 안 줍니다. 복리 이자를 만기 때 5년 만기면 5년 만기까지 여러분 채권 보유하고 계시면 채권의 액면 금액과 복리 이자를 주는 건데 이게 큰 돈 안 되니까 지금 되파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5년 후에 받을 원금 이자를 디스카운트 현재 할인해서 되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걸 뭐라고 쓴 거라고요? 할인 판매. 그러니까 왠지 손해본 느낌으로 팔고 온 기억들은 있죠. 이게 손해본 게 아닙니다. 미래에 받을 이자를 현재 시점에서 뭐 했어요? 할인해서 판 것이 적다고 느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이다. 현재 가치화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시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뭐라고 한다? 할인한다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